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3월 13일 휴일이네요. 일단 명성욱 주식 TV 오늘부터 이제 방송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됐으니까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 시장 전망, 또 관심 종목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일단 테스트 겸 진행을 하고요. 요 방송 시스템은 계속 점검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말에 전개됐던 해외 시장 동향 전반을 간략히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단 해외 시장 동향,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 흐름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에 보였던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어, 프랑스 까크 지수예요. 프랑스 까크 지수의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아주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V자로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이런 인식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또 미국의 3대 지수 간단히 봅니다. 다우 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 나스닥 역시 4거래일, 그리고 S&P 500. 그래서 지금 선진 시장 전반이 급락에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 뭐 이 급락의 원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5% 수준에서 7.9, 1월 달, 2월 달 연속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래서 이제 급격한 긴축에 대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런 전쟁 관련 부분에서 시장을 좀 더 충격을 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시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시점에서의 주가의 반등은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저점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어떤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의 장세는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고공행진의 모습이 전개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완급 조절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였던 해외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뭐 미증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말에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20개 기업이 떴고 10개 기업이 하락을 했어요. 20개 기업 상승 종목에서는 이제 세일스포스닷컴, 그리고 나이키, 비자 또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막 합쳤죠.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뭐 이거 카드사죠. 그러니까 금융이라 나이키 유통.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떤 이 업종이 뭐 급등했다기보다는 다우존스에서는 이제 골고루 반전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기업, 나스닥 이제 성장주 위주의
도쿄사인이라는 기업이 가장 급등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고요. 또 매치그룹, 뭐 핀듀오듀오 같은 차트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업들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제 대부분의 기업,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하이닉스라든지 뭐 DB하이텍을 비롯한 또는 심테 요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인제 안정된 요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당히 견조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는 인제 주말에 조정의 모습이에요. 변동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인제 우리 하이닉스도 최근에 인제 변동이 좀 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요런 반도체를 비롯한 뭐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주말에 인제 반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세게 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전방위적으로 모두 반전의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인제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혼조 국면의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인제 주요 기업으로 보는 것은 인제 가령 인제 주말에 최근에 주가 변동이 워낙에 컸던 요 징동닷컴, 요거는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 전자상거래 기업의 중국의 1위 업체가 알리바바라면 2위가 지금 보시는 징동닷컴인데, 아주 급락과 급등의 모습, 어 상당히 뭐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이런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런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대한민국은 지금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뭐 대세적으로는 일상이 회복이 되는 고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리오프닝이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음식료라든지 우리가 오프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활동하는 리오프닝인데, 근데 사실은 이 요 지금 징동닷컴을 비롯한 알리바바라든지 또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리오프닝하고는 별 상반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 관련 기업, 언택트 기업들도 바닥을 거의 대부분 잘 만들고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니 아니면 언택이니 해서 구분할 사안은 아니고 종목을 적절히 잘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징동닷컴에도 이제 이 테슬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또는 장비 기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최근에 급락과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는데, 지금 이제 요 테슬라 또는 징동닷컴 또는 뭐 아까 봤던 엔비디아, 자 몇몇 종목 봅니다. 엔비디아 또는 이제 애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 주가가 저점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우려할 부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아마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전자상거래 미국의 1위 기업이고 2위가 이제 쇼피파이인가 그렇죠. 이 아마존의 주가도 보면은 저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급반등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오르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미 바닥을 만드는 요런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을 간단히 보면은요, 그냥 뭐 상승 종목만 대충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은 100개 기업에서 84개, 한마디로 이제 84%가 뜬 거죠. S&P 500은 350기업, 한 75% 기업이 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모더나 또는 포티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말 미증시의 모습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을 또 간단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는 이제 3거래일 떴어요. 3거래일 뜨면서 여러 차례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약간 좀 역동적이라고 그럴까요? 약간은 좀 안정을 더 찾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는 미 증시나 유럽 증시를 비롯한 우리 증시의 안정된 모습. 따라서 지난주는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번 주는 약간의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기의 국면, 주가가 한없이 폭락하거나 전저점을 깬다든지 이런 국면은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뭐 우상향의 모습을 막 보이면서 좋으면 뭐 투자할 종목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이 제한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좀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겠죠. 조정받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이 언택트에서는 뭐 저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지금 이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제법 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카카오의 주가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는 8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1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25% 이상 반전이 전개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떴을 때 들어가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완급 조절, 한 11만 원 선에서 뭐 11만 원 해봤자 1,500원 오르면 11만 원인데 11만 원 선에서는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급 조절이 나오면서 좀 쉬는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공략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뭐 대형주 전반의 모습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지금 더존 비존이라고, 이런 뭐 더존 비존 잘 알 것입니다. 이제 회계 관련 이런 기업인데, 이게 이 더존 비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럼 더존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장부 관련, 세무회계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는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들이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유지율, 고객에 대한 유지 또는 충성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전개됐는데, 이 더존 비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단기 급등을 보고 이렇게 투자할 부분은 아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여유 있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재, 원유를 비롯한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니까 이 지금 저기 그 식량, 그러니까 비료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비료 관련해서는 효성 OMB. 이 효성 OMB가 최근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효성 OMB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 반면에 이제 조비의 주가를 보면 조비는 뭐 그렇게 시세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 또는 비료,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조비나 또는 효성, 약간 공격적이지만 효성 OMB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세적인 측면, 지구촌이 지금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원전이 사실은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번에 EU 텍소노미 친환경으로 분류를 했죠. 원전을 갖다가. 근데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요란하게 많이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그거는 좀 뭐랄까, 선수들이 좀 접근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가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잖아요. 이 태양광에서는 가령 이제 OCI, 예, 뭐 점지인죠. 풍력에서는 CS 윈드, 요런 것들이 이미 다 한 단계 다 들어 올렸어요. 한 단계 들어 올리고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어서 요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 또는 뭐 지금 메타버스 관련 또는 로봇 산업 뭐 성장에 많은 종목군들이 기치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첫 번째로 이 방송 테스트 겸 진행을 했으니까요. 요 정도로만 일단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결론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심각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이미 선반영하면서 급락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그러나 이제 주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전쟁은 계속 진행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향후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하지 말자. 여러분이 보는 좋은 회사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몇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이 진짜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더존 비전,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U 텍소노미에서 원전 관련 얘기가 났죠. 원전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요거는 선수들의 영역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이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OCI 또는 CS 윈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원유 관련주들은 많이 떴어요. 그래 이제 비료 관련해서 많이 떴지만 효성 ONB 요건 선수의 영역, 아니면 여유 있게 본다면 조비 정도,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이 명성호 주식 TV를 좀 활성화해서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한 8시 정도 하면은 괜찮겠죠? 아침에 한 8시, 그리고 오후에는 뭐 장 끝나고, 주로 저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추후 지금 진행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려운 증시 항상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많이 빠졌잖아요.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변동이 큰 시장에서 위축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